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 진짜 언더스탠딩 없어지면 어떡할까? 난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여러분들이 걱정됩니다, 진짜. 중독될까봐. 아, 이미 중독은 됐고 못 빠져나올까봐. 그리고 이제 언더스탠딩 어느 날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큰일이지. 그럼 큰일이지. 오늘 같은 이런 거 어디서 배우냐고. 그런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늘은 살 빼는 약.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는데 살 빼는 약에 대해서. 살 빼는 약의 대표 주자는 위고비. 예,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는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를 만들었지만 이게 왜 살이 빠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위고비는 못 만들었지만 왜 빠지는지를 알아냈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차라리 위고비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에. 우리 위고비는 못 만들었지만 도대체 그 노보노디스크도 몰랐던 도대체 이 약을 맞으면 왜 살이 빠지는가에 대한 네. 냉장고가 시원해지는데 도대체 왜 시원해지는지에 그렇지. 대한 그 원리. 그렇지. 냉장고를 만든 제너럴 일렉트릭은 이게 몰라. 왜 시원해졌는지 몰라. 어느 날 시원하네. 그런데 냉장고로 전 세계에 수출해서 돈은 떼돈을 벌어. 근데 우리는 냉장고의 원리를 오늘 알아냈어. 돈을 네.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서 사이언스의 논문도 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동 연구팀의 네. 저자 중 한 명인 서울대학교 최형진 교수님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주 그냥 야. 국제적인 학자가 되셨네. 맞습니다. 야, 예, 이런 거에서 야. 막 이렇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막 그러면 네. 좋아요? 좋지. 좋죠. 그럼 예. 좋지. 뿌듯하고. 그 이제 해외 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예. 먼저 이메일이 왔어요. 네 논문 봤다. 이렇게. 그 전까지 제가 이렇게 이메일 보내도 뭐 이렇게 어. 천천히 답하고 했던 분들이 먼저 예. 형진최 예. 나 기억하니 나 누구야. 예.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 아니 뭐 직접 같이 하자 이런 것도 그 사이에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사이에 내가 이걸 했는데 너가 이거 같이 해서 같이 내자. 뭐. 또 우리 최 교수님이 또 언더스탠딩 아주 사랑하니까 우리 바로 논문 쓰자마자 바로 나오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등등 요즘 그 살 빼는 약은 그 GLP-1이라고 하는 네. 호르몬을 이용한다. 그렇지 대충 저희가 좀 알아요. 네. GLP-1이라는 걸 몸속에 넣어줘요. 네. 그러면 걔가 머리에 너 배부르지 않니? 라는 신호를 준다. 그렇지. 배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이제 몸에다 주입시키는 거지. 네. 그러면 그냥 배가 불러지는 그런 거죠? 대충 그 정도는 아는데 뭘 더 발견하신 건가? 그렇지. 네. 살짝 죄송합니다만. 아니, 네네. 네. 저도 그 신비가 남아 있었으니까 이런 걸 한 거죠. 이게 만약 다 밝혀졌으면 제가 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비유하셨듯이 뭐 냉장고 아니면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가 뭐 등등 이런 거 뭐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근데 인간이 만든 기계는 대체로 알려져 있죠. 만든 한 거니까. 예. 하지만 자연에 있는 뭐 화산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다리 위에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뭐 이런 거 아직 자연의 신비는 안 밝혀진 게 많이 있죠. 예. 근데 인간의 몸과 뭐 이런 것도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어요. GLP-1에 대해서는 밝혀진 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면은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GLP-1이 왕창 나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배부름을 느낀다. 네.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온 GLP-1이 뇌에 어디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잘 안 알려진 게 있었거든요. 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작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노보 회사 등등이 만들었을 때 쓴 이게 쥐의 뇌예요. 쥐의 뇌. 여기가 머리 쪽이 이게 꼬리 쪽이고 머리 쪽 꼬리 쪽이고 그래서 왼쪽은 GLP-1 약에다가 형광을 붙여가지고 주사를 해가지고 뇌에 어디 붙어 있는가. 그러니까 뇌에 어디 도달하는가를 본 거예요. 그 약이. 네네네. 예. 그러면 여기 하이포 이렇게 써 있는 데랑 힌드브레인 여기 두 군데가 밝게 빛나니까 네. 여기에 도달한다는 건 알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뇌 안에 이제 활성화되는 신경들을 또 본 거예요. 그럼 깊숙한데도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 활성화되는지는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두 군데나 있잖아요. 여기가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다 모아서 한 10년 전이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인류 지식의 그 마지막 상태였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호르몬 자체는 장에서 나와요. 장에서 원래 나오는데 밥을 먹으면 네, 쭉 나와요. 밥이 딱 장에 도착하면 자 이제 배불러야지 하고 쫙 나와요. 나오면은 이게 피를 타고 쭉 가가지고 뇌까지 와서
아까 하이포 이렇게 써있던 가운데쯤에 있는 게 시상하부란 데거든요. HIP 써있는 여기 예. 여기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아까 힌드브레인이라고 써있던 요 좀 뇌의 밑에 쪽. 뿌리 쪽 예. 간이 뿌리거든요. 뇌 뿌리 쪽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아니 가지 않는다. 뇌까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장 옆에 신경이 있어요. 미주신경. 장까지 가 있는 신경. 여기에 분이 붙으면 여기서 전기 신호로 뚜두두두 보내가지고 이게 뇌에다 알려주는 거다. 세 가지가 다 말이 돼요. 네. 네, 예. 세 가지가 말이 돼서 10년 동안 이 세 가지가 이제 뭐가 진짜인지를 갖고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노보에서 판매용으로 제공했던 기전은 여기 가운데 그려져 있는 요거여서 요 하이포 시상하부에 요 신경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그 GLP-1이 붙을 수 있는 그 수용체거든요. 예. 예, 그게 있는 세포의 두 종류가 있어서 얘네가 요 HRP, NPI 요게 배고픔 신경이에요. 배고픔. 배고픔을 억제하더라.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요걸 10년 전에 발표했는데 그 뒤로 10년 사이에 또 수많은 학자들이 이게 별로 아닌 것 같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 기전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예. 이건 다 가짜인 것 같다. 얘네 다 없애도 이 세포들을 없애도 막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주장은 좀 아예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상하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시상하부가 아니고 다른 거다.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그 무슨 차이 있는지 단순 잘 학자들의 단순 모르겠어요. 호기심이에요. 아니면 저걸 알아내야 네네. 넥스트에 그쵸. 뭐가 또 진전이 있는 겁니까? 아까 그 냉장고 비유도 되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예. 왜 차가워지는지를 그 유체 물리학자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네. 보통. 그걸 알아야 차세대 무슨 냉각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모르면 계속 옛날 냉장고를 만들겠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게 제약회사에 되게 중요한 거는 뇌에 여기를 들어가려면 분자 구조가 작아야 돼요. 네. 분자 구조가 크면은 여기 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뭐 이런 BBB. 게 있어요. BBB.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논란이 있는 거예요. BBB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면 작게 만들어야 된다. 분자를. 그렇죠. 네. 근데 작게 만들면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크게 만들어야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크게 만들어도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어디 작동하는지 알면은 그 위고비 그 다음에 제바운드 뭐 릴리의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 2중, 3중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전략도 이걸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네네. 중요하네요.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또 기능적으로도 달라요. 여기는 배고픔 신경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시상하부거든요. 예. 근데 뇌가는 배고픔 신경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는 메스꺼움 신경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부르게 느껴서 안 먹는 거냐?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논란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GLP-1을 맞으면 메스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메스껍게 해서 못 안 먹게 먹는 하는 거야? 거냐? 아니면 배고픔을 정말 없애는 거냐? 없애는 거냐? 네네네. 메스꺼움은 그냥 부작용이든가 느낌일 뿐이고. 그쵸. 근데 메스꺼움만 막 늘려도 충분히 비만 치료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루 종일 메스꺼우면은. 그걸 잘 못 먹겠지. 그렇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네네. 정확한 원인이 뭐냐?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배부른 느낌을 하루 종일 나는 게 낫지. 그쵸. 하루 종일 메스꺼움 메스꺼움 별로일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산업계 중요한 게 이 뇌간에 작용한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GLP-1이 여기 작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제 지금 판단에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뇌간에 작용해서 약간 메스껍게 만들어서 식욕억제제 만드는 노력들은 몇 개 회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요번에 교수님이 발견하신 건 시상하부에 뭔가 영향을 미치더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GLP-1을 맞으면 배부른 느낌을 준다. 네. 그런 의미네요. 네, 맞아요. 그럼 메스껍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배부른 거하고 메스꺼운 거하고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예, 정확한데. 그래서 저희 연구는 시상하부에서 배부름을 만들고 이게 결국 배고픔을 억제한다는 걸 밝힌 거고요. 예. 메스꺼움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저희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스꺼움 여전히 만드는 기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그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네네. 수는 있다.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것도 산업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약이 쓰이는데 그래도 좀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처음 메스꺼워 가지고 못 맞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잘 만들어서 뇌간에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그 매스컴 센터에는 작동을 안 하고 딱 배고픔, 배부름만 딱 한 약을 만들면 훨씬 깔끔한 약이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냉장고 비유나 이런 것도 냉장고가 좋기도 하지만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단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무 원리를 단점도 알면, 없는 아주 작은 냉각기를 만들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요? 그러니까 어디에 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녀석 추적해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야, 쟤 네. 풀어주고 어디로 가는 미행해, 김영사. 그건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이 약간 보라색이 어디로 갔는지는 봤어요. 네. 근데 갔다고 해서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갔으면은 저기서 거기서 뭔가 뭘 했겠지. 뭔가 했겠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서 10년간 그 생각을 했는데 뭘 했는지 알아내는 건 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기 갔는데 네네. 두 군데 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시상하부와 저 밑에 내가, 매스컴을 네. 매스컴을 네네. 느끼는 둘 다 가긴 간다는 가긴 거죠. 가죠. 아, 저희 근데 알겠죠. 교수님이 밝힌 건 배고픈 걸 없애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밑에는 가긴 갔는데 이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 네네네. 근데 밝히는 사람들이- 방법은 예. 그 아까 얘기하신 뭐 범죄자 추적하는 거 비슷하게 갔지만 칼을 찔렀는지 칼 자국이 있는지 뭐 찔러서 피가 나는지 뭐 이런 걸 한 단계 한 단계 다 보여주면서 아 얘가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붙어서 작용을 한다. 작용을 붙어서 해서 작용을 한다. 그다음 이게 신경에 붙거든요. 신경에 붙으면 신경이 막 이렇게 뭐 붙었어 뭐 이렇게 난리를 내는지 예. 그렇게 해서 진짜 뭐 배부름 유발하는지 이런 걸 단계별로 다 보여주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잘 보여주면은 이제 그럴싸한 이야기다. 이거 보니까 이걸 보면 얘가 배부름을 유발하는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붙는 걸 보여줘도 이 동물이 덜 먹거나 이런 거를 못 보여주면은 예. 가긴 가지만 작동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동물이 딱 안 먹는 걸 보여줬어요. 이 동영상 있는데 한번 볼까요? 보여드려 볼게요. 예. 먼저 요 오른쪽 쥐는 이 배부름 신경, 약을 투약한 건 아니에요. 그 아까 칼집 뭐 이런 것처럼 이 R자가 붙어 있으면 이게 리셉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GLP-1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근데 약은 치진 않고 이 신경 자체가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제를. 그러면 얘가 원래 맡은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 얘가 그걸 억제한 쥐거든요. 얘는 계속 먹어요. 얘는 이제 같은 쥐인데 한 뭐 5분 차이라고 하면 이 쥐는 한번 먹다 보면 이제 한 입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고 그걸 멈추거든요. 예. 근데 얘는 먹는 걸 멈추지 않고 길게 먹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한 10분 밥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네. 1시간째 계속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배부름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배부름을 못 느끼게 만든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인위적으로 요 신경을 갑자기 이제 켜요. 약은 안 치고 이렇게 예. 갑자기 키면은 얘가 지금 밥 먹는 중에 갑자기 요 신경을 딱 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은 밥을 다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한 1분 후에 갑자기 딱 키면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네, 한 거라서 이 쥐를 잘 보면은 이제 지금 좀 있으면 다시 먹기 시작할 거예요. 먹기 시작하자마자 파란색 불이 켜지면은 딱 키는 거거든요. 했더니 그만 먹는 거예요, 바로. 얘는 계속 먹는 거고. 저거 파는 거예요? 이거 쥐한테는 할 수 있어요. 그 2% 내에도 할 수는 있어요. 우와. 하나 해줘요. 하나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 것도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와. 약간 그러니까 뉴럴링크 네. 하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거 위에다 하나 심어놓고 그렇죠. 버튼 딱 누르면 네네. 먹다 딱 갑자기 멈추는 배불러요? 거예요. 배부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또 요런 방식으로 보여주면은 요 검은색 선들이 이제 먹는 거거든요. 먹는 중에 네. 요 파란색 선이 갑자기 이 신경을 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다 멈췄죠, 먹는 게. 그러네. 네. 계속 먹자. 얘는 딱 이제 가짜 중단이네. 레이저를 하면은 그냥 쭉쭉 먹죠. 그러니까 요런 결과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세계 학계에서 요 신경이 배부름 맞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LP-1이 나오면 뇌에서 배부름 신호를 딱 키더라. 그렇죠. 근데 얘 신경은 그 GLP-1 신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딱 포켓이 예. 있어서 예. GLP-1을 딱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애예요. 근데 얘를 키거나 끄면 배부름이 생기거나 없어지더라. 이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왜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다가 네. 너무 빨리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도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도 너무 빨리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GLP-1이 나왔는데 이 머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겁니까? 그럼 도착만 하면 탁 받으면 배불러.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 더 조금 먹게 되죠. 무조건 나오는데 나와서 그쵸. 뇌로 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천천히 먹다 보면은 한 5분, 10분 지나면 GLP-1이 왕창 나오면 그만 먹어야지 하는데 이제 1분 만에 다 그렇지. 흡입해버리면 완전히 그럼 yes or no네요.
그 GLP-1이 그 시신경이 딱 닿으면 배불러. 맞아요. 그 전에는 배부른 걸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 예스노라기보다는 점점 농도가 올라가면서 점점점 확 배불러지는. 네네. 그래서 이 신경을 이렇게 조작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했어요. 이 신경이 언제 켜지나. 네, 그 실험 결과도 다음에 있는데 이걸 보면은 주황색 요 선이랑 이 초록색 선이 이 신경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쥐가 요 미로를 네모난 미로를 막 걸어가다가 가서 먹어요. 예. 첫째 날에 걸어가다가 요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요때 막 활성화돼요. 아, 이 먹기 시작하면 이거 활성화되는구나. 배부름이가 있고. 근데 저희가 좀 더 이거를 그 재밌게 증명한 거는 여러 번 가보게 했어요, 여기를. 예. 그러면은 출발할 때부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먹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우리도 식당 가기 전에 벌써부터 막 침 나오고 뭐 이런 그렇듯이.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벌써 그런 걸 배부를 보여줬어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요 벌써? 신경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서 재밌네. 요 신경이 이제 먹을 것이라는 것. 아, 곧 먹을 거야. 야, 짜장면 시켰어. 얘기만 해도 좀 괜찮네. 좀 그 갈급함,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딱 주문하고 나면 약간 좀 안심이 되는 네, 그런 효과를 낸다. 네. 아, 슬슬 그럼 배가 약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제 좀 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예. 네, 그 개념을 그래서 인지적 배부름이라고 아예 좀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게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로 이제 약간 약과 별개로 위고비와 별개로 그냥 뇌과학적으로 재밌는 현상을 뭔가 뇌 작용만으로 배가 진짜 부를 수 있는 거냐? 맨날 그 얘기야. 요리하면 그렇죠. 맛보느라고 배불러. 여기 딱 제가 써놨어요. 여기 튀김 요리 하다가 배불러진 경험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보기만 해도 보기도 하고 냄새가 막 나잖아. 튀김 냄새가. 그러다 보면. 그래서 과연 보고 냄새만 맡아도 혹은 입에만 맛보기만 해도 삼키지 않아도 배불러질 수 있느냐? 이게 시대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재밌게는 이미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먹방 다이어트 유튜버도 있고 그다음 다이어트 비법으로 이런 연예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정신승리 할 수 있다. 다이어트 비법 중에 하나가. 그냥 보기만 하고 냄새만 맡고. 상상을 잘하면 이프로님이 별로 이렇게 안 믿는 표정을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라면 끓여놓고 이걸 냄새만 맡고 다 배불러. 그 말이 돼. 근데 화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뇌 과학적으로는 됐어요.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자린고비 딱 보고 먹었어. 오케이. 이게 된다. 정신승리가 된다. 그럼 진짜 먹은 것처럼 근데 배가 부르더라. 교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진짜 배부른 건 아니고 살짝 나오긴 나오더라. 그러니까 GLP-1이라는 게 살짝 나오긴 해서 와, 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정도는 아니지. 그렇다고 막 배부른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부르기는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닌데 꽤 위로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위로가 될 수 있다. 내가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어떤 분은요. 이거 나오기 전에 한 10년쯤 전이에요. 종이컵을 항상 커다란 걸 갖고 다녀. 그래서 먹어. 먹을 때 먹고 싶으면 먹어. 절대 삼키지만 마. 그렇죠. 입안에서 씹다가 뱉어? 이거 뱉어. 와, 진짜 이거 다 참 버리고 또 갖고 다녀. 먹는 거 가리지 마. 먹고 싶으면 먹어. 맛있게 먹다가 삼키지만 마. 그게 뭘 먹는 거야. 근데 삼키지만 않으면 입안에서 짠맛, 단맛 다 느끼고요. 괜찮대 그게. 충분히 먹는 효과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 삼키지 않고도 충분히 이 경험을 감각적인 경험을 충분히 하면은 먹은 거에 뭐 절반 이상 효과를 낸다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살을 뺐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음 요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아예 작년에 기사가 이렇게 났었어요. 이게 먹방으로 대리만족이 가능하다. 보는 것만으로 뇌를 배부름 느낀다. 그래서 이런 뭐 기사들에서 상상만 해도 되고 뭐 먹방을 봐도 되고 상상만 해도 배부르다. 이런 게 있었고 우리 야한 영화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니까 거의 경험한 것처럼 상상할 수 있죠. 기사가 나왔던 게 논문이 작년에 나왔어요. 식욕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에피타이. 여기에 잡지 이름이 식욕이야. 제목이 이미진드 이팅이에요. 상상 먹기. 근데 요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에 M&M's 초콜릿 사진을 보면서 30번 먹었다고 상상을 하라고. 먹었다. 30번 상상한 거랑 3번 상상한 거랑 비교하면은 30번 상상한 경우에 훨씬 덜 먹고 싶어진다. 이걸 이렇게 실험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근데 그거 궁금한 게 네네. 있습니다. GLP-1이라는 게 네네네.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배우기에도 그 소장인가 할 때 대장인가 네네네. 음식물이 지나가면 네. 딱 보고 있다가 장에서 그게 뭐가 음식물이 지나간 걸 맞아요, 신호로 지나갔네 하고 GLP-1이 나오자. 그 인슐린도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인슐린도 네. 나오자. 그런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물질적인 게 지나가질 않았는데 네네. 상상만으로 어떻게 저게 나올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근데 아까 인슐린도 뇌에서 생각만 해도 인슐린 나온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곧 먹을 준비가 되면.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라면을 먹을 거다. 그럼 그때부터 인슐린이 좀 나온다고. 이건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거의 기전으로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또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써보면, 신기하다. 우리가 뭐가 얼마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밥이 몇 공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냉장고 보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5분 내에 온다고 했어요. 네. 그럼 아직 안 왔잖아요. 네.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럼 또 주문 하면 10개 주문도 하겠죠. 네.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측을 하면은 주문을 멈춰요. 아직 그렇지. 부족해도. 그렇지.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만약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여기 세우고 싶으면은 브레이크를 미리 밟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이 목표 지점부터 브레이크를 밟으면 지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뇌가 이런 장치가 없는 뇌랑 이런 장치가 있는 뇌랑 있다면 예측을 해서 미리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뇌가 더 잘하죠.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오래 걸리게 생각해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만약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도 과잉 사냥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 기반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더 나아가면은 네. 생각만으로도 네,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건 GLP-1과 관계없이 이제 네. 뇌과학적인 이론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목마름, 이 소금 좋아하는 거, 배고픔 이런 데서도 다 예측 기반의 억제가 있다. 그래서 주사로 그 물을 넣는 것보다는 입으로 물을 넣으면은 더 그 목마름이 빨리 꺼져요. 주사로 하면 좀 늦게 꺼져. 왜냐하면 주사를 해봐야 이 주사된 물이 피를 희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잖아요. 네. 그때 떨어지는데 혀에 딱 대면 그 순간 딱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그 너무 목마를 때 그 차가운 물을 딱 대면 댄 순간 벌써 갈증이 딱 좋아지잖아요. 예. 근데 피는 아직 희석이 안 됐어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목마름이 벌써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여기만 지나가면 해결돼. 그렇죠. 목마름이. 그게 더 위장까지 가지 건강에 않아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피가 다 희석될 때까지 물을 마시면 네. 너무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그렇지. 네네. 자동차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그런 셈이다. 거죠. 그럼 물을 마셨다는 확신만 들면 벌써부터 혈액에서의 목마름에 따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 해결됐다라고 뇌가 예상을 하고 이제 미리 좀 그 목마름을 줄이기 시작하죠. 목마름 느낌을 네네. 반응을 하는 그거 좀 잠잠하게 그쵸, 해라. 그쵸. 아니면 너무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희석되려면 한 몇 초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가끔씩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네네. 저 용한 선생님 오셨는데 저분 진통제는 금방 듣는데 라고 하면 자 갖고 와서 저 부스럭부스럭 할 때부터 이제 안 아픈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거나 딱 갖다 주면 어때? 괜찮고. 좀 나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뇌가 미래를 예측해서 대응을 하는 게 여러모로 진화적으로 유리해요. 야.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은 이 주식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게 오를 거를 예측을 하면 미리 이렇게 하고 내릴 거를 예측을 하지 오른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을 원래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짝 돼서 갈증이 없어졌는데 대기만 하고 안 먹어. 그럼 좀 지나면 다시 목말라지긴 하죠. 그럼 다시 목말라지고. 근데 아까 그 다이어터 그 입에 그 씹고 뱉는 분, 그분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입에 일단 닿는 순간 네네. 배고픔이 많이 없어지는 배고픔, 거고. 목마름 이런 게 다 해결되면서 막판에 살짝 속이는 거지. 그거를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정말 재밌게. 저희 연구 질문이 과연 이 싹센다 위고비가 이 인지적 배분을 증가시킬 거냐. 제가 맞아봤을 때 느낌이 났거든요. 맞는 때는 딱 밥집에 가서 밥을 딱 보면 배불러. 안 먹어도 되겠다. 이게 보자마자 막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가 있었고. 싹센다를 맞으면 그게 GLP-1이 나와서 그런 거냐 미리 나와서 그런 거냐의 가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사를 맞은 상황이니까 미리 나올 필요는 없어요. 호르몬이. 이미 피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아침 맞았으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증상적으로 이 음식을 봤을 때 배부름이 생기는 그 곡선이 있는데 이게 훨씬 높아질 거냐.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자. 삭센다를 맞으면 네네. 음식을 안 봤을 때도 배부르고 봤을 때도 배불러요? 아니면 음식을 보면 더 배불러요? 두 개 다 있어요. 맞아두면 그냥 기본으로도 좀 더 배부르게 하루 종일 있지만 보자마자 배부름이 더 커져요. 그래요? 그걸 보여줄게요. 지금 해서 저희가 그 실험을 정말 어렵게 하지 않고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예. 딱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치킨이에요. 예.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치킨이다. 치킨을 엄청 많이 것이다. 주문을 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치킨을 주문해 놓고 이런 그 비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킨을 갖고 아까 2% 얘기하신 그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킨을 안 주고 처음에 평가를 하고 그냥 치킨을 보기만 하고 평가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입으로 음미한 다음에 삼키지 마. 한 1분 동안. 이제 음미만 한 상태에서 또 평가를 해요. 몇 점 배부르냐. 그러니까 0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 배부르냐 질문을 여러 개 했어요. 근데 그 배부름 느끼는 점수가 언제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그냥 삼킨 다음에도 물어보고 그러면 배부름이 갑자기 끝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중간부터 올라가는지 볼 수가 있죠. 네. 사람은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이 평소 시기에는 이 삼키기 전에 입으로 음미할 때까지는 배부름 점수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좀 내려가요 오히려. 왜냐면은 약간 기대도 되잖아. 얼마나 맛있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배부름이 쌤쌤이 돼가지고 그냥 평인 것 같아요. 근데 삭센다를 충분히 맞은 다음에 맞은 날에는 처음에도 약간 더 배불러요. 왔을 때부터 좀 더 배부른 상태로 와요. 하지만 입으로 음미했을 때 점수가 확 올라가요. 배부른 게 짜증나는구나. 입안에 뭐 들어오면. 그렇죠. 입에 들어 꼭 삼켜야 돼요. 이걸 더 먹어야 돼요. 이미 다 배부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얼마나 고마운 감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삭센다나 위고비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끼니까 원래는 치킨을 1인 1닭 정도 하시는 분도 한 2조각만 먹다가 싫은 거구나. 그만 먹을래. 근데 맞아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와요. 정말. 이런 거. 게임, 웹툰, 유튜브 이런 거에도 똑같이 좀 작동하는 그런 약 없을까요? 이걸 먹으면 먹다가 이걸 먹고 나면 게임기를 하려고 하면 재미없어. 뭐 웹툰을 보려고 재미없어. 이거 안 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공부하는 공부하는 고3 학생들 하는 거야. 그거는 부모님이나 교육자 등을 하지만 웹툰 개발자는 그 반대를 개발하고 있죠. 어떻게든 질리지 않게 만들 거냐. 그렇죠. 처음 시작하면 쑥 들어오게 만들 거냐. 그쪽이 지금은 더 연구력이 세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중독 유발 만드는 사람들 게임 개발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가 보기엔 B만 이거 GLP-1보다 웹툰이 더 문제. 그래, GLP-2나 GLP-3가 훨씬 잘 팔릴 것 같아. 이건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요즘에 아들들이 웹툰을 많이 본다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 프로가. 네. 웹툰도 보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저희 연구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뇌인지과학의 일반적인 원리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발전하면은 뇌에 어디서 지루함을 느끼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웹툰을 보다 보면 지루해지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뭐 6시간 걸리고 막 12시간 걸리니까 정주행 하잖아요. 근데 그걸 10분 만에 느끼게 만들면 그거 진짜 게임 산업 다 망했다. 게임 산업과 웹툰 산업 망하지 망해. 그거 부모님들이 연구의 힌트를 드리면요. 제가 나이 드니까 그 웹툰이든 게임이든 금방 질리지. 금방 질리고 돌리고 뭔가 몰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어. 그래서 요즘엔 웬만한 영화를 보더라도 금방 실증을 내요. 한 3분쯤 보다가 이건 재미없는. 뇌가 경직돼서 그런가? 그렇죠. 뇌인지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뇌에 반응하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막 신나잖아요. 금방 쫙 모든 거에 너무 별것도 아닌데 막 까르르 먹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걸 봐도 그냥 맹수.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무슨 성분이 있어. 요거를 뽑아다가 애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맞아. 그럼 금방 지루해지면서. 근데 그렇게 한 이제 부작용이 공부도 금방 지루해지고.
모든 게 식운동이에요. 모든 게 식운동. 그렇죠. 모든 게 식운동. 호기심이 안 생기고. 뭐 가족 여행 가자 그래도 아씨 그냥 됐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건 되게 위험한 일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옛날에 개발한 적도 있어요. 그런 비슷하게. 그 마리화나 성분 억제제를 개발해서 판매했다가 자살이 늘었어요. 아, 에브리띵에 대해서 네, 에브리띵에 대한 그 쾌락이 없어지니까 살면 뭐 하냐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그래서 시판이 된 다음에 퇴출됐어요. 제약회사는 엄청 망했죠, 그 때문에. 효과는 있었는데 체중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다니지도 않고 식탁으로 나오지도 않고 방에만 누워가지고 그냥 인생 뭐 없다고 막 누워만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임상 시험은 성공했죠. 왜냐면 체중이 빠지니까. 근데 그런 걸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임상 시험에는 자살률 같은 거. 나중에 망했죠. 야, 그 사람이 느끼는 이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그냥 뭔가의 작용일 뿐이네요. 제가 그 G 보여줬잖아요. 레이저로 딱딱 바뀌는 그러니까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폭력이나 분노나 성욕 뭐 뭐든지 다 G에서는 딱딱 돼요 다. 아, 여기 누르면 성욕, 이렇게 되면 폭력. 네. 그런 논문들 다 사이언스가 저희 같은 논문을 하나씩 내고 있어요. 얘가 성욕이다. 얘는 분노다. 얘는 뭐다. 그럼 하나씩 딱딱 보여주거든요. 딱 싸우다 안 싸우다 이렇게. 학습 의욕 요즘 좀 찾아주십시오. 학습 의욕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블티 시킹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한 그 호기심 같은 거. 네. 그게 쥐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게 나이 들수록 약해지고. 근데 그걸 담당하는 신경을 키면은 오만 거에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하다가 딱 끄면 또 그냥 됐다 그러고. 그러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GLP-1이 그렇게 작용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그러면 뇌에 어디서 작용하는 게 배고픔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쥐한테도 탁 불 켜면 배불러 되듯이. 네. 그럼 그게 GLP-1이 아니어도 네. 다른 걸로도 맞아요. 뇌에 작용해서 탁 배불러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게 저희 연구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국가 연구비를 큰 걸 받았어요. 그 사이 저희 만난 사이 잘 된 일인데 거기 정확히 써 있는 게 위고비가 대박인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포가 요 포켓이 있어서 GLP를 넣잖아요. 이 세포는 포켓이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아직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메스꺼움도 있잖아요. 저쪽에 또 있으니까. 네. 근데 얘가 다른 포켓이 있는데 아직 몰랐는데 여기에만 딱 들어가는 화합물을 찾아서 딱 쓰면은 딱 배고픔만 배부름만 치료하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게 만들 수도 있고. 메스꺼움 없이.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이제 찾겠다라고 국가 연구비 이게 글러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글러브가 뭐가 있는지 모르죠. 아직 다 보질 않았으니까. 그 세포를 샅샅이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술들이 나왔거든요. 전장 유전체 분석 뭐 이런 걸 하면은 이 세포가 갖고 있는 모든 리셉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기술이 새로 나왔어요. 그런 걸 쓰면은 잠재적인 이게 약 타겟이죠. 다 이 리셉터 포켓들이 그걸 다 볼 수 있어 한꺼번에. 그럼 다 집어넣어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면 될 거 하나씩 던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약회사 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사람이 밥 먹으면 배불러지는 느낌은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먹을 테니까. 네. 그런데 조물주든 혹은 뭐 인간의 진화 작용이든 사람이 만들어질 때 뭔가를 먹으면 대장에서 GLP-1이라는 게 나와서 그 더 이상 배부르다 먹지 마 이 신호를 주는 이게 있다면 이런 거를 2개나 3개를 만들어 놨을 리가 있어요? 하나만 어차피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만약 2%가 로봇을 만든다. 그럼 딱 설계를 필요한 기능은 5가지. 뭐 배부름 어쩌고 하면 얘는 너 GLP-1 배부름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종교와 철학적인 걸 수도 있고 설계자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 그렇죠.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진화됐더라도 충분히 이걸로 작동하면 되는데. 네, 그 뭐 설계자도 2개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그다음에 진화적으로도 한 개만 있는 동물과 이제 2가지가 약간 백업 시스템처럼 있는 동물이 같이 이제 뭐 빙하기에 싸우고 하면 한쪽이 좀 약해도 이게 백업이 있는 애가 결국은 다 살아남고 얘는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좀 그 2-3개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건 배부름이라고 부르지만 배부름 근처에 또 약간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GLP-1은 순수 배부름이야. 하지만 얘는 좀 뭔가 지루해짐 같은 게 또 있다든지 이러면 그러니까 지루해짐과 배부름을 같이 켜야 진짜 안 먹을 거잖아요. 그렇지. 얘가 아주 그냥 배가 불렀어 할 때 그 배부름 그런 다른 걸 거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걔는 GLP-1이 아니라 다른 XXX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같이 써야 무슨 빙하기건 뭐 가뭄때건 얘가 주로 작동해서 살린다.
동물들. 진화적으로.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힌트를 줘. 좋은 힌트 주고. 애들이 네. 100점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럼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그건 GLP-1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죠. 그건 장의 음식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아니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정신 승리의 일종인 거죠. 그게 만족도가 높을 때는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흥분 상태나 그런 다른 거. 게 있어. 지금 밥 먹는 GLP-1 말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사랑에 빠지잖아. 맞아요.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다이어트 약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공포감을 느끼면 그럼 배가 안 고파. 그러니까 그 전쟁 나면 뭐 이틀간 안 먹고 이래요, 그렇죠? 계속 총싸움을 하다 보면.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진화적으로 진짜 사냥 위험할 때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너 먹다간 죽을 거야. 그럼 계속 억제를 하는 거죠, 배고픔을. 그리고 싸우고 도망가고만 집중하게 하는. 그게 사람도 잘 살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이 건드려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또 찾아서 그게 이제 GLP-1이 아니라 이건 뭐 XYZ다. 그럼 걔를 찾아서 하면은 또 다른 이유로 안 먹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원래 그 전에 비만 치료제 약이 그 긴장도를 높여서 밥맛이 없게 만드는 거여가지고 부작용이 네. 그 전에 이제 그 교감신경 항진제 약들은 다 불안하게 만들고 안 먹게 만드는 밥맛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아. 불안해서 밥 먹을 정신이 없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거지. 항상 그 쫓기는 그 마음의 호르몬과 똑같은 걸 쓴 거거든요. 교감신경.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거? 그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뭐 배부른 거? 그냥 애가 배가 불렀네 하실 때 그 배. 성적표 잘 나왔을 때 배부른 거랑 사랑에 빠졌을 때 배부른 거랑. 그거에 또 이제 반대편이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망하거나 이러면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상한 공복감이 막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너 점심 잘 먹었는데 너 지금 갑자기 왜 폭식하니 그러면 야 지금 마음이 허해서 안 돼. 나 지금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먹어야 돼. 막 이것도 정신적으로 만들어낸 이건 승리가 아니라 실패인 거죠. 정신적으로 이 외로움을 아이스크림으로 달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현대 비만의 되게 또 중요한 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물학적인 배고픔 배부름이 아니라 정신적인 배고픔 배부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다른 호르몬이 있건 아니면 제가 밝힌 이 뇌 지역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지역이 있어서 결국 종합적으로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정보는 여러 군데서 받을 수도 있죠. 약간 내 지금 얼마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는 신경이 있으면 얘한테 말해주는 그 윗선 신경이 세 군데가 있어서 야 위장관이 멨어 뭐 장이 뭐 그 지방이 멨어 지금 마음이 허해 세 가지가 다 알려주는 게 모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밝혀가는 데는 진짜 그 중요한 거네. 배부름이라는 게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배부르다는 게 되게 다양한 그렇죠. 방식으로 배부름을 느끼네요. 생각보다. 아마 오늘 또 이 중요한 주제가 이제 다른 질병. 중독이 또 이 바로 다음 단계에 있어요. GLP-1 중독을 치료한다. 음식 중독은 더 이해가 되죠. 배부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음식 중독 말고 도박, 담배, 마약 중독에 효과가 좋다. GLP-1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박을 끊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식욕도 없어지지만 도박도 하기 싫어? 그게 이 약을 쓴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당뇨병 때문에 쓴 게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록이 엄청 많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그러니까 쓴 군, 안 쓴 군 비교해서 10년 동안 관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쓴 군이 왠지 나중에 도박도 덜하고 뭐 마약도 덜하고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래요? 이때도 이제 두 가지 학설로 완전 나뉘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이 있다. GLP-1이 약간 매직이다. 그래서 이 배부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도박과 관련한 것도 치료한다. 마약을 치료한다. 뭐 마약의 뭐 성분과 비슷하다. 뭐 이런 게 있고 그쪽 학파가 있고 반대쪽 학파는 그러니까 통일론처럼 한 가지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배부름이다. 배부르면 사람은 도박도 싫어해.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생이 이렇게 잘 먹고 배불러서 좀 이제 귀찮고 노곤노곤해지면 굳이 도박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겠네. 자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그냥 10년간 조금씩 더 그런 상태로 지내면 안 그런 사람들은 좀 짜증나고 했을 때 도박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빈도가 줄어들면서 왠지 좀 배부름의 느긋함? 둘 다 설명되는데 교수님은 어느 쪽을 좀 더 지지하세요? 저는 이제 배부름파로 통일론 쪽으로. 저도 그게 더 그렇듯한 것 같습니다. 배부름이라는 사실 기분이 그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진화적으로 좋은 게 그 사자들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하지만 사냥을 잘 했잖아요. 그럼 자요.
사자 누워 자잖아요. 포만 후 그 행복감. 그렇지 않은 사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막 또 돌아다니고 막 난리를 치면 얘는 에너지만 빼는 거지. 죽어요. 진화적으로 계속 없어졌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배부르면은 좀 동물이 좀 관대해지고 좀 도박도 안 하고 좀 위험한 일 안 하고 그냥 친구랑 좀 얘기하다 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카지노는 안에서 피자, 햄버거 이런 거 팔면 안 되겠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배부르면 안 해버려. 미네랄 워터만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그만하고 싶다. 하면서 그냥. 뭐 잘 생각해보면 구조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잘 먹고 배불러져 버리면 아예 잘 올라가야겠다 이러니까.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는 산소로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야. 그 안에 왜? 피곤하지 말라고. 시계도 없고 잔잔한 음악이 막 흘러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안 피곤해. 그게 산소로 계속 집어. 왜냐면 피곤해지고 배불러지면은 다 하기 귀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고 하라는 거지, 밤새고. 그러니까 그런 통일장 이론으로 생각하면은 그 배부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의 총체적인 행동이 지침이 된다. 배부름이 높아지면은 그냥 쉬게 만든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막 기사들에 보면 무슨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회사들이 GLP-1으로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배부름에 작용을 해서 식욕 억제제로 썼는데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 뭐 무슨 간장 회복 아니 간 기능 회복에도 뭐 효과가 있다. 뭐 온갖 데 효과가 있는 걸로 막 나오던데. 그 왜 그렇습니까? 파킨슨병도 있고 면역 질환도 있고 이제 거의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돼 있어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몇만 명 치료 결과들이 있는데 왠지 뭐 하나 봤더니 의도와 다르게 뭐 온갖 게 좋아졌어요. 알츠하이머 발병도 좋아지고 파킨슨 발병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면역 질환 아니면 암도 줄어들고 뭐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그 팩트야. 그거는 팩트인데 해석은 두 가지가 있죠. 또 뭐 something special 매직이 있어서 얘가 면역 세포도 없애고 뭐 한다. GLP-1이라는 게 원래 그런 애야. 배부른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암도 사라져.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론이 있죠. 그러니까 배부름을 통한 건지 아니면 배부름을 통한 게 아닌지. 배부름을 통해서 그런 게 연결돼 있는 건지 아니면 배부름하고 상관없이 GLP-1이라는 게 살을 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GLP-1이 그냥 알츠하이머를 없애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이 포켓, GLP에 들어간 포켓이 있잖아요. 얘가 면역 세포에도 있고 그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된 세포에도 있고 다 있긴 있어 얘네가.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그거 거기서 GLP-1이 띡 가서 앉아요? 거기도 간다? 그렇죠. 가서 붙어요. 붙으면 그들의 이론에서는 이 무슨 면역 세포가 아밀로이드를 막 없앤다. 이제 GLP-1 붙으면 그러니까 배부름과 전혀 관계없는 기능을 한다. 얘가. 아니 그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말씀 맞으려면 처음에 보여주신 그 3D에서 딱 가는 거 있잖아요. GLP-1이 위에하고 밑에하고 두 군데 가는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위에는 배고픔, 밑에는 메스꺼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도 가면 다른 데도 여기저기 이게 붙어 있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몇몇 사람들은 주된 기능은 그 두 군데랑 배부름과 메스꺼움이라 주장하는데 다른 쪽 사람들은 그렇게 거긴 많이 간 거고 아주 조금씩은 또 다 가 있거든요. 약간 조금씩 가지만 걔네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 실험적으로 하면은 여기가 100 가고 여기가 1 간다고 하면은 실험은 여기도 막 1000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거기선 또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극적인 과다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 실험적인 저는 이제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쓰나미가 왔어요. 그럼 쓰나미가 왜 생겼냐? 그럼 뭐 지진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에서 오줌 누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소주잔에 오줌을 누게 하면 소주에 팍 넘치잖아요. 쓰나미라고. 그래서 오줌이 쓰나미를 만든다가 동물 실험에서 말이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하면. 근데 용량의 차이가 10,000배, 10만 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럴싸한 말은 되지만,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되기도 하죠. 만약 엄청난 아이들이 엄청난 많이 동시에 오줌을 싸면 쓰나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실험적인 상황이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왜 알츠하이머를 낫게 하는지, 뭐 왜 암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의 범위가
이제 얼마나 그 그럴싸한 그 기전들이 밝혀졌냐의 레벨이 조금씩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배고픔과 관련돼서 알츠하이머도 좋아진다. 배고픔과 관련돼서 뭐 간도 좋아진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배고픔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말은 그냥 밥을 먹어도 알츠하이머가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밥을 덜 먹. 그러니까 그거의 제일 핵심 말은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 그거죠. 생각하는 사람 쪽은 그렇지. 아무튼 비만을 치료하면은 만병이 다 좋아진다. 그런 거다. 그럼 설명이 되지. 그러면 설명이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 GLP-1으로 이거 알츠하이머병 약이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쪽 파인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결국 그냥 배부름 치료고 배부름 치료의 부차적인 일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자면 GLP-1 없이 극단적으로 살을 뺀 알츠하이머 환자는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효과로. 그렇지. 그래야 말이 되는 건데. GLP-1 없이 살을 뺀 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팩트, 그러니까 이 GLP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알츠하이머에게는 조금 차이예요. 막 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낫고 이쪽은 뭐 다 발상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비율이 뭐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2배 이런 거 아니라 1점 몇 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사실 만약 두 분이 있는데 안 대표님은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내시고 이 프로님은 계속 더 찐다고 하면은 10년 후에 보면은 이쪽에 알츠하이머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고 형제는 또 뺐어요. 그럼 알츠하이머 안 생겼어요. 그런 결과들은 이미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너무 심해지면 뭐가 안 좋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돼서는 막 그 승인이 막 FDA에서 승인도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진전되는 분위기, 승인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약으로 굉장히 진전되는 분위기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이 맞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강남이 땅값이 오를 거는 비슷한 예측과 비슷하게 저 같은 사람들은 비만약이지 알츠하이머 약으로는 그러니까 쥐 실험엔 잘 됐겠지만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3상 다 가봐야 아마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2배 줄이고 이런 건 절대 나올 리가 없고 그냥 조금 좋아지는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여서 아마 살 빠지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개발하는 일은 좀 현명하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직 임상 결과가 완전히 안 나오긴 했군요. 아직 승인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약간 지금 버프를 받고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비만약을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줘보는구나. 그렇죠. 이제 좀 베팅, 그러니까 도발하고 있고. 근데 저랑 이 전통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100% 맞지 않아요. 가끔은 약간 몰랐네 이게.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면역세포에 있고 이게 엄청 중요하네. 그 1밖에 안 가지만 1 간기에 그 면역세포가 엄청 작용을 해가지고 아밀로이드를 다 없애는 게 우리 예상보다 엄청 센네라고 예상 못한 게 대박이 터질 제가 100% 아니라고는 장담 못해요. 그 연구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 말은 아직도 GLP-1이라는 그 호르몬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다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 상황이라서 제 논문이 왜 사이언스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걸로 막 노벨상 타려고 노력하는 그 외국 아주 대표 연구자가 우리나라 와서 학회를 했거든요. 손 들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뇌에 어디 작용합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그리고 시상하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예 그냥 공개 석상에 답을 하고 그랬거든요. 며칠 후에 제가 시상하부 맞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한 거여서 그러니까 그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모른다 잘. 어디 작용하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양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식욕 조절은 이걸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설명력으로는 그냥 배고파서 다 그렇다는 게 더 설명은 쉬운데 네네.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되니까 뇌 어디 작용하냐 자체가 아직 그러니까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제약회사에서는 전혀 그 연구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제약회사는 그렇게 해야 이것도 약으로 팔리지. 알츠하이머 약으로도 팔리고 맞아요. 뭐 이것도 약을 팔리고 다 약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유를 알아내는 게 꼭 상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거에 돼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방은 이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뇨병 약으로 지금 10년 이상 써봤는데 체중이 빠지는 효과는 확실히 나왔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환자가 그럼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주세요라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고 싶은 욕구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비만 효과나 부작용 확실히 아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당뇨병 치료제를 치매 환자한테 약으로 쓰려고 임상실험 하고 있는데 그 임상실험은
그냥 살 뺀 사람과 GLP-1을 맞아서 살 뺀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GLP-1 맞은 사람과 아닌 사람. 여러 디자인들을 할 건데 말씀하신 똑같이 살 빼는 사람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디자인하기 너무 어려워. 그건 디자인하기 어렵구나. 체중의 15%를 인간이 제정신으로 뺀다는 게 약에 안 쓰고 빼는 거는 그런 대중을 환자를 만들기가 어렵고 그렇겠네. 그냥 굶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가 먼저인지 뭐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 제가 사장이면은 구분하지 마. 어쨌든 효과가 있으면 돼. 효과 있으면 인증 그 시각적 승인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최영진 같은 과학자들이나 해보라 그래 나중에. 일단 효과와 부작용만 없으면 시각청 승인해 줘. 그러네. 그리고 시각청 입장에서도 체중을 빼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건 그냥 치료하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시각청은 국민에게 도움이 됐잖아. 그 체중을 통해서 아니고 뭐 알 게 뭐야.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설 체중이 빠져서 모든 게 좋아졌다는 가설이 맞으면 체중이 빠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살이 찐다는 게 사실은 그냥 내가 에너지를 좀 더 비축했다는 거지. 물론 그래서 뭐 혈관이 좀 나빠지고 뭐 그런 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살이 쪘다는 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까 정확히 얘기하신 혈관 얘기를 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설명할 수 있는 통일장 뭐 이런 것처럼은 혈관 때문에 모든 게 나빠져. 비만해지면 당뇨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면 혈관들이 망가지고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 치매가 생긴다. 이 모든 걸 살짝 좋아지게 하면은 치매도 좋아진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그나마 이제 심플 이론. 설명이 되네. 심플 이론이고. 심플 이론으로. 네네. 살이 빠지면 혈관이 좋아지고. 근데 비만 환자가 왜 치매가 느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모아놓고 상관관계가 있는. 비만 환자하고 치매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 여러 복잡한 통계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코비드 때도 비만 사람 많이 죽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이유는. 야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나 정부의 그 의료 정책은 살 빼는데 집중해야 돼. 만약에 그 이론이 맞다면 살 빼는데 집중해야지 다른 거를 하는데 집중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살 빼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은 오바마 뭐 그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해야 될 보건학적으로 1번은 비만 왜냐면 비만을 잡으면 당뇨도 잡히고 당뇨도 잡히면 심혈관 잡히고 치매 안 잡힌다. 근데 어떻게 할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어. 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살을 빠집니까? 위고비를 다 맞죠. 그 방향도 미국 공보험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도 공짜로 나라에서 해주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게 돈 잘 도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그 미셸 오바마가 했던 거는 정말 초등학교 운동 시설, 초등학교 그 급식 바꾸기 뭐 이거에 미셸 오바마가 엄청 많이 했어요. Let's Move 뭐 이런 그 캠페인들도 하고 학교 전체적으로 살을 빼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게 이제 미국이 건강해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살찌는 미국에서 살 안 찌는 미국으로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건 되게 중요했던 정치적 그 정책이기도 했어요 그때. 야, 살 빼는 게 진짜 중요해. 살 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위고비도 먹으면 그때뿐이라면서요. 맞아요. 기간 끝나면 다시 요요. 다시 요요. 강력한 요요, 더 나쁜 요요. 먹고 싶어져 다시. 완전 식욕 먹고 억제가 싶어져. 안 되고. 완전 높아지는. 그러면 맞는 동안에 뭘 해야 이 요요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죠. 그냥 평생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서 끊어도 안 찌게 되거나. 그렇죠. 저는 이제 두 번째 쪽에서 왜냐면 제약회사는 첫 번째 쪽하고 두 번째 쪽에서는 그 우리 안 대표님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바꿔야 된다. 저번에도 요 대화를 길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고비 쓰는 동안 분명히 그러면 다이어트하기 편해지거든요. 운동하기 뭐 여러 가지 편해져요. 그때 냉장고 바꾸고 친구랑 만나는 방식 바꾸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뭐 하는 방식 이런 걸 다 바꾸면 안 맞았을 때는 강력한 식욕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꼭 맥도날드를 갔는데 이걸 맞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가서 뛸 수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을 해두면 그때 천천히 줄이면은 약을 끊어도 식욕이 올라와서 좀 찌긴 하겠지만 습관을 잘 습관을 바꾸고 진짜 제가 요즘 뭐 전체로 먹는 거 줄이니까 많이 먹으려고 해도
진짜 많이는 못 먹겠어요. 한번 궤도에 오르면은 위가 쪼그라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위가 작아진다는 말처럼. 근데 위 크기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그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거를 안 대표님이 잘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이만큼 하면 너무 배고파서 더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행동의 생각 흐름 있잖아요. 그걸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그냥 당연히 뭐 반 공기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위가 크기는 안 변했어도 그냥 괜찮아. 그만 주문해. 크기가 변한 느낌이야. 여기는 왜 위고비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 배부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안 대표님 얘기하신 지금도 빨리 가서 뛰어야겠다라는 그 갈망이 생겼다 그랬죠.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습관. 그 갈망이 인생을 지배한 사람이랑 빨리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어야겠다라는 갈망이 지배한 사람이랑은 인생의 끝이 완전 다르겠죠. 근데 그게 궤도에 오르신 거잖아요, 한번. 저는 진짜 제 평생 처음이에요. 얘기해줘, 간증을 해줘. 아니 빨리 집에 가서 뛰어야 되겠다. 그거를 방해하면 막 싫고. 가서 뛰면은 힘든데 기분이 좋아져.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뭐 그때 무슨 대회 나가고 하면서 체력을 하려고 그쵸. 어쩔 수 없이 숙제하듯이 훈련을 시작했는데. 계기가 생겨도 하다 보면 몸이 배워서 훈련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뛰면 좀 기분이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점점 중독됐구나. 점점 더 안 뛰면 빨리 가서 오늘 뛰면 참 좋겠는데. 약간 이게 순차적 습관화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밥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렇게 연속제잖아요. 식후땡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방송하고 집에 운전하고 운동하고 기분 좋고. 를 수차적으로 여러 번 계속하면은 그래서 매일 1, 2, 3, 4가 반복되는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게 약간 속상해. 매일 뛰고 싶은데 매일 뛰면은 다리가 아파서 잘 못 뛰겠어. 그럼 퐁당퐁당 뛰거든요. 미쳤구나. 그 새로운 회로가 생긴 거예요, 뇌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뭐 게임에 빠지고 웹툰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쪽에 빠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고비 맞는 동안 시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한 5개 시도해 보면 2개는 자리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밤에 뛰는 거를 하면 그때는 위고비를 끊어도 야식할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 습관이 남아 있어서 뛰고 오면 힘들어서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만 몸에 탑재를 해도 뭐 5kg 이상 빠지지 않을까. 야식 안 하는 식욕은 더 생기더라도. 그렇죠. 식욕이 생겨도 뛴다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식욕이 안 생겨. 완전 이상해. 그건 그냥 너무 즐거워서 배부른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다 연결이 돼.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 딱 뭐 객관적으로 안 먹었으면 무조건 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 배꼽시계도 있고 뭐 상상만 해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가 짜증나게 하면 먹고 싶어지고 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뭐 아까 뭐 아들이 시험 잘 봐도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기분 좋은 것처럼 등등 여러 이유로도 식욕이라는 것도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식욕의 한 축이 없어진 거죠. 짜증 유발 식욕 같은 게 없어진.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구나. 뛴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그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게 제 하는 일 중에 하나고 근데 마침 그 핵심 고리에 주요편에 가서 붙는다. 그래서 얘가 아까 인지적 배부름 엄청 증폭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싹센다 위고비 jetbound 맞았을 때 덜 먹게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축, 이게 유일한 축은 아니지만 중요한 축은 음식을 보고 나서 배불러. 치킨 입에 넣자마자 배불러. 이렇게 만든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준 게 이번 연구에 갇힌 거죠. 진짜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군요. 평생 먹는 것도 괜찮겠네.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뭐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즐거움 중에 하나긴 할 텐데. 총체적으로 하는 일은 아까 연결고리 여러 개 있다 했죠. 위에서 내려오고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 중심으로 배부름, 아까 짜증나는 배고픔, 감정적인 배고픔 다 회로가 따로 있거든요. 얘네들이. 뇌에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의 논문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과학적으로 재밌죠. 이렇다. 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요기약, 얘는 짜증나는 배고픔 약, 얘는 우울할 때 배고픔 약, 다 따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짜증나서 배고플 때 먹는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외로워서 배고프면 짜증나서 폭식. 아니 외로워서 폭식. 그래. 아니면 그냥 아무 때도 없이 중독적으로 갑자기 치솟는 폭식. 뭐 여러 타입이 다른데 지금은 비만을 분류하지 않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폭식하는 분들 그 관련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완전 굉장히 다른데. 슬퍼요. 그 먹는 장면이 슬퍼. 맞아. 되게 괴로울 때 먹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 옛날에 하나였는데 1형, 2형 나누고 나서 완전 치료가 달라졌거든요. 그것처럼 비만이 지금은 그냥 비만이에요. 다 병원에 가면 비만이에요 하지만 짜증나서 폭식이랑 외로워서 폭식이랑 처방약이 다르구나. 그냥 중독적 폭식이랑 아니면 뭐 외부 환경 때문에 그냥 여기 일하고 있는데 여기 관식이 많아가지고 폭식이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진단을 하면은 얘는 약을 써야 되고 얘는 직장을 바꿔야 되고 얘는 차라리 뭐 우울증 약을 써야 되고 이게 다 바뀔 수도 있죠. 그게 제가 하고 있는 큰 이제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요런 약을 개발한 사람이 이미 있어요. 그 도파민 치료 억제제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짜증 폭식 치료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전 나중에는 그게 더 좋은 그 비만약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 위고비는 그냥 배부르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대체로는 좋지만 딱 그 개인 맞춤은 아니에요. 짜증 폭식은 딱 짜증만 치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짜증 폭식이나 무슨 폭식, 그러니까 배부른과 관련된 약을 GLP-1이 아니더라도 그 기전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걔네를 탁 건드리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냥 알약 하나 먹어도 지금 주사 맞고 그러게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알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배부르고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제가 처음 한 건 아닌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짜증 폭식약을 누가 개발했어요. 근데 이걸 비만 환자 100명한테 처방을 하면 짜증 폭식은 그중에 5%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95%는 효과가 없고 5%만 효과가 있으면은 임상 시험은 실패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잘 연구를 하고 나면 임상 시험은 설계를 이렇게 안 하죠. 짜증 폭식 환자만 모아서 100명을 하면 100명이 다 치료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약도 이제는 임상시험을 성공할 수 있죠. 분류를 잘하면. 그러니까 1형, 2형 당뇨 안 나누고 치료하면 실패하는 건데 분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면 뭐 먹는 사람에게도 GLP-1을 주입하면 짜증은 나는데 안 먹겠죠. 그렇죠. 너무 배불러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더 짜증나겠다. 짜증나서 먹으려고 하는데 더 짜증나지. 그럼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뭐 도박이나 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고프 이제 더 이상 그 단짠 이게 들딱 먹으면서 풀었는데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게 되니까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짜증을.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거는 그 짜증 회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야, 배부르다는 감정이 진짜 모든 건강에 가장 제일 바닥에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배부르다는 감정. 그러니까 모든 그 진화 뭐 동물이 제일 처음부터 했던 일이 배고팠다, 먹고 배불렀다. 이거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뭐 지렁이부터 뭐 쥐, 개고양이, 인간까지 다 똑같은 제일 핵심 축. 성욕보다 사실 더 핵심 축에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배고픔, 배부름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조를 두 가지 모드로 바꾸는 거죠. 배고픈 모드와 배부른 모드로. 야, 재밌네요. 비만, 배고픔에 대한 얘기. 야, GLP-1이 아무튼 많은 걸 바꾸게 될 것 같고. 많은 걸 바꾸게 될 것 같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GLP-1 플러스 GIP, 글루카곤, 아밀린. 그건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한번 미래 전망을 그래도 보시죠. 네네. 최근 나온 아주 좋은 그 제 리뷰 논문에서 GLP-1이 대장이잖아요. GIP까지는 이미 재바운드 했어요. 이 글루카곤까지가 3제약이 이거 나와서 이것도 더 많이 빠진 거 임상시험 잘 됐거든요. 근데 아밀린하고 PYY라는 애가 이제 그 다음 후보로 또 뒤에 서 있는 거예요. 5개가 있으면 조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게 다 살 빠지는 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네네네. 얘네가 이미 주식 이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GLP-1, GIP의 기능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이 식욕 억제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도 일단 쓴 거예요. 5가지 호르몬에서 다 이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제일 요약한 그림인데 일단 GLP-1이 제일 등뼈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물고기 등뼈처럼 GLP-1 단독, 뭐 GLP-1 먹는 약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GIP 붙인 게 젯바운드. 이게 GLP-1 플러스 GIP 플러스 글루카곤 3개 합친 거. 여기 아밀린 합친 거, PYY 합친 거. 여기 검은색 숫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사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출시될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NN이라고 돼 있거든요, 얘가. 이게 노보노디스크예요. 릴리가 여기 있고. 네. 그래서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릴리의 주가는 위고비 때문이나 젯바운드 때문뿐만 아니라 미래에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체중을 이렇게 얼마나 많이 빼는지도 다 이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상, 2상, 3상이. 효과들이 다 대체로 좋아요. 그러니까 저건 굳이 저렇게 15kg만 빼면 되지 17kg 빼는 저거를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살이 많이 찐 사람이 150kg, 200kg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80kg 나간 사람도 한 10kg 빼서 70이 되는 거랑 10을 더 빼서 또 60이 되는 거랑 전혀 다른 더 좋아진다고 계속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더 조합들이 많아지면 더 강력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건강, 뭐 심혈관 좋아져서 먹는 거 쓰는 거보다 더 큰 시장은 미용 시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미용 시장? 미용 시장.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예인들, 뭐 한국 연예인들, 뭐 그냥 뭐 이프로님 뭐 누구든지 간에 그 명품 내가 부자다, 나 BMW 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위고비 쓰고 젯바운드 써서 얼마나 멋있어요. 몸매가 이제 한 90kg 나가던 연예인이나 부자가 CEO가 90kg 나가. 내 인생에 다 이뤘는데 이 똥배만 못 뺐어. 근데 1년에 뭐 1,000만 원짜리 약이 있어요. 난 쓸 수 있어. 돈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70kg까지 가서 이제 복근 뭐 식스팩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건강 목적이 아니죠. 이미 그건. 과시용이다. 과시용. 그러니까 미용용. 미용 시장 무슨 뭐 이런 보톡스 이런 거 뭐 꼭 해야 돼요. 근데 아주 엄청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네. 여러 시장 다 죽이겠네. 디저트 시장부터 시작해서 식품 산업 다 망치고 라면 보톡스, 성형 수술, 뭐 피부 이런 거 다 망치고. 그렇죠. 지방 흡입, 성형 수술 이런 것도 이걸 쓰면은 쫙 빠지고. 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위고비 페이스 성형수술이란 거를 또 많이 한대요. 그게 뭐냐면 위고비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90kg 나가던 사람이 한 70kg 빠지면은 피부가 늘어나서 세상에 그걸 다시 이제 그 늘어난 피부를 이게 쭈글쭈글해지니까 주워 담는 걸로 쪼아주는 거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아예 위고비 페이스 그 플라스틱 서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고비 페이스라고 그게 전형적인 그 느낌 부작용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순작용이긴 하죠. 이렇게 통통하는 살이 없어져서 이제 접히는 이제 살들이 생기니까 피부가 생기니까 살짝 포지켓으로 찍어주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산업이나 하나씩 생기지 막 다 죽는 산업인데.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다 통일이 돼. 이것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자들이 예전에는 뭐 피부 뭐 미용 뭐 온갖 거 다니면서 1,000만 원씩 썼는데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위고비만 쓰면 된다. 네. 그러니 그분들이 쓰던 다양한 미용 산업도 다 망했네 이제. 그렇겠죠. 왜냐면 그분도 이거 해봐야 뭐 조금인데 이건 쭉 빼주니까 여기로 2,000만 원 쓰고 여기는 안 쓰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게 그 더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쓸 필요가 없고 전체 부자 5%가 얼마큼 쓸 거냐가 중요한데 그들이 많이 쓰던 시장이 미용 시장이 엄청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 제약회사의 3중제, 4중제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돈을 다 쓸 거다. 여기다 안 쓰고. 그렇기 때문에 릴리노보가 그걸 다 미리 보는 투자자들은 투자 이건 건강뿐만이 아니라 미용으로도 돈을 벌 거다. 약간 더 좋은 거라도 충분히 더 비용을 지불할 거다. 그렇죠. 다양하고. 근데 아까 이게 호르몬이 다양해지면 아까 이게 뭐 배고픔 GLP 말고 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기능이.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른 조합을 쓸 거다 생각하기도 해요. 비만 중에 뭐 지방간 있는 비만은 이걸 쓰고 심혈관 비만은 다른 거 쓰고 이렇게 그 메뉴판이 다양해지면 각각 시장이 또 따로 생길 거다. 네. 그게 개인 맞춤 비만이고 그 그림을 그냥 끝에 보여드리면 요게 정밀의료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고 란셋이라는 대표 저널에서 이렇게 아예 표지 그림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정밀하게 맞춰서 써야 된다고. 여기에 나오는 요 그림이 이 비만한 사람 예전 회색으로 하나로 다 치료했는데 이렇게 적어도 4종류로 나누고 지방간 있는 사람, 심혈관 있는 사람, 약도 다른 걸 쓰고 두 번째 조합도 다른 걸 쓰고. 네, 그러니까 약이 많이 필요하다. 위고비 하나 갖고보다는 각각 맞춤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아까 그 쥐의 뇌 하는 것처럼 뇌에다가 이렇게 전극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전자액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뉴랄링크 비슷한 이 여기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하는 이런 거 비슷한 쪽에서도 하고
또 디지털 치료제라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치료하는 거, 네, 이것도 저희 연구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그 짜증 비만이라든지 뭐 새벽 1시에 라면 먹는 거든지 이런 거를 만약 개인 비서가 있으면 옆에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쉬리 같은 비서가 이프로님 먹지 마세요 라면. 차라리 뭘 알아? 갑자기 뭐 재밌는 동영상을 틀어준다든지 뭐 해서 말리려는 디지털 비서 이런 걸 만들면 그렇겠네. 도움이 될 거다. 네. 네. 이런 쪽도 또 다른 섹터를 하고 있죠. 뭐 카카오 헬스케어 뭐 등등 다양한 데서.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이 비만, 배부름, 배고픔을 놓고도 약으로 할 거냐, 의료기기로 할 거냐,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할 거냐. 네. 와, 배고픔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뤄볼 줄은 몰랐네. 직접 이 연구한 교수님이 나와 주실 만큼 진짜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진짜. 사이언스에 나왔대잖아요, 논문이. 우리 사이언스를 지금 읽은 겁니다. 하시는 지금. 건 유튜브 채널 하나 구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최영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